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1월 26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장이 뜨거웠습니다. 네, 어제는 당연히 오르는 날이고 미국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미국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약보합이었는데도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오늘 좋았다. 특히 오전에 좀 살짝 출발한 다음에 장중 내내 급등해서 이런 장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침부터 급등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좋았고,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일단 그 현대그린푸드 저번에 어제죠. 저도 이게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가지고 현대그린푸드 청약 관련한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서두에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ASML 실적이 좀 나왔고, 또 그 실적 시즌을 기다리며 반도체, 요건 이제 ASML 이쪽 관련된 거니까 이걸 제가 안 없었네요.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풍력회사인데 요거 시사점하고 유럽 시장 요거 배터리 쪽입니다. 오늘 배터리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계속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더 나쁘게 볼 만한 이유가 당분간은 없어요. 예. 왜냐면 이제 CATL이 못 들어가니까 미국에. 근데 오늘 저도 이렇게 오를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튼 오늘 LG엔솔이 난리가 났고, 미국 ESS 산업 요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외국인이 왜 주식 사나, 캐나다 중앙은행이 긴축 중단 선언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 또 GS 리테일로는 목표 주가 올렸고, SO일 레이크 머티리얼즈, 삼성전기 실적이 있었죠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오랜만에 조선 기자재 보고서가 나와서 탐방, 기업들 몇 개 탐방 간 거예요. 그것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전자공시로 몇 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현대차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이제 어제 좀 적어놓은 건데 어제 말씀 못 드려가지고, 연준의 피봇이 대려 주가를 떨어뜨릴까? DB금융의 강영기 연구원님이 연준이 기준금리 지금 인하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걸 또 악재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금리를 처음 낮출 때는 그만큼 경기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사례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금리 오르면 주가 오르고요. 왜냐면 경기 좋은 거니까. 내리면 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갔어요, 거의.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물가를 변화시킨 요인이 수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경기 좋아서 수요 올라가니까 물가 오르고, 그래서 금리 올리는 거고. 이건 이제 사실 긍정적인 거죠.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근데 물가가 하락하면 이거 경기 안 좋나 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가는 안 좋았고, 2009년 양적 완화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1970년대하고 80년대 또 달랐던 게 역의 관계. 금리 내리면 주가 오르고. 왜냐면 그때는 엄청난 고물가죠. 아시겠지만 오일 쇼크. 지금과 비슷하죠. 구조적인 물가 상승. 그러니까 수요가 좋아서 물가 오른 게 아니라 전쟁이나 공급 부족 이런 게 이제 겹쳐가지고, 또 탈세계화, 미중 싸우니까 공급망 재편하고,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죠. 이 인건비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오히려 역의 관계. 금리를 내린다는 건 물가가 안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가 올랐고, 또 당시는 물가 변화 요인이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물가 내리면 구매력이 개선돼서 이거 다시 수요가 증가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때랑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물가 상승 원인은 수요가 좋아서 물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작년에. 수요 외 요인.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리면 물가가, 주가 오를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증시가 오르잖아요. 이 얘기가 사실은 좀 합리적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리 내리면 악재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요 내용이 더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수요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수요 오히려 개선을 알린다. 이런 뭐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이 논조가 맞는 것 같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보면 이게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미국이 양적 완화하기 전까지 금융위기 거의 똑같죠. 금리 오르면 오히려 올랐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금리 오르면 주식시장이 호재다. 금리 낮추면 악재다. 근데 항상 달라요. 이게 책에 나온 것처럼 영원히 맞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이때는 오히려 증시가 안 좋았고 급락.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니까 증시가 폭등. 그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왔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현대그린푸드 청약 관련해선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요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게 현대그린푸드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인적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합니다. 예, 언제 하냐면 이제 날짜가 여기도 나와 있죠. 분할한다고 이미 이제 결정이 됐고 요게 뭐냐면 이제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개 매수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이제 현대 요 그린푸드가 이제 분할을 해서 현대 GF홀딩스라고 보이시죠? 요거거든요. 현대 GF홀딩스가 지주사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그린푸드 주주면 두 개를 가져가요. 하나는 현대 GF, 하나는 현대그린. 인적 분할이니까 둘 다 가져갑니다. 지분율대로. 그래서 이 회사가 신설이 될 텐데 현대그린푸드는 사업회사고 얘는 지주회사죠. 지주회사는 이제 공정거래법상에 자산가 규모가 뭐 5천억인가요?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있죠. 지분을 무조건 30% 이상 사야 돼요. 30% 이상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30%가 안 되는 기업들은 30%를 채우든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GF홀딩스가 그 작업을 앞으로 할 겁니다. 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향후에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집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반드시 30%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되고 비상장사 같은 경우 50%를 지분 확보해야 돼요. 돈이 들겠죠. 그래서 팔 거랑 이제 그 더 살 거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아마 적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 분할 전속회사의 자회사 현대이지웰이 보유하고 있는 비노에이치. 요건 이제 그 손자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이제 지분을 전량을 매각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청약하라고 뭐 이게 날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약이 뭐냐면 현대 GF 홀딩스 있죠. 이 지주회사가 현대 그린푸드를 이제 자회사로 두잖아요. 둘 다 쪼개는데 이 지주회사가 얘를 그러니까 요건 여기도 한번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지주회사가 있어요. 현대 EGF 홀딩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주라면 현대 그린푸드 요거를 각각 가져가는데 얘가 얘를 지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분을 30% 이상 가져가야 돼요. 근데 30%가 안 돼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그린푸드 지분을 가져와야죠. 어떻게든 얘가. 그래서 뭐를 하냐면 공개 매수를 합니다. 그린푸드 주주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린푸드 주식을 70조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지주회사에서 이제 날라오는 거죠. 그 주식 저한테 넘기세요. 넘기면 제가 대신에 지주회사 주식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환하자는 거예요. 요걸 줄 테니까 이 그린푸드 주식을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 공개 매수예요. 그래서 거기에 청약에 응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보통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린푸드 그러니까 지주회사 주권 빠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개 매수해서 유증을 해야 되니까 사업회사는 보통 올라가고 근데 사업회사를 오히려 팔아가지고 지주회사로 바꾼다. 그건 좀 비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물론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보통 그랬거든요. 지주회사가 빠지고 사업회사는 올라가요. 근데 그걸 굳이 그런 상황에서 지주회사 주식으로 사업회사를 넘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원래는 그 이런 이제 분할한 다음에 공개 매수할 때 거의 다 저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FNF도 그랬었나요? 옛날에 FNF도 인적 분할할 때 몇 년 전에. 예.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청약은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내용이에요. 요거 2023년 2분기 중에 아마 할 건데 공개 매수하고 청약을 할 텐데 청약에 참여 안 하시고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유중에 참여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EGF 홀딩스 주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주회사는 그렇게 크게 매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모르시면 회사에 꼭 전화하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ML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어제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PC나 스마트폰 안 좋아요. 예. 데이터 센터는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버티고 있고 자동차나 산업은 오히려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면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PC, 스마트폰은 X 아직은. 근데 앞으로 좋아지겠죠. 중국 때문에 나중엔. 데이터 센터는 견조해요. 자동차는 그냥 고성장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상반기엔 재고 조정. 근데 ASML의 장비는 여전히 많이 필요하대요. 예. 하향 조정을 했어도 대부분 이제 불안기간보다 이 ASML한테 주문 줘서 이게 그 장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장비 받는 시간이 길어요. 사실은 불황보다. 그러니까 불황은 6개월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주문하면 9개월 후에 온다 장비가. 그럼 지금 그냥 상관없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ASML의 수준은 탄탄하다.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수주가 있었고, 근데 주가가 워낙 강해가지고요. ASML은 뭐 증권가에서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아무튼 EUV도 앞으로 더 확대하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FST랑 그 다음에 그 SNS텍이 어제 폭등했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EUV에 그 펠리클 있죠. 그 펠리클 우리 공부했죠. 뭐냐면 펠리클이 뭐예요? 그 이 블랭크 마스크 아시죠? EUV용. 그러니까 여기 웨이퍼가 있고 여기 마스크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쏴가지고 EUV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요. 요걸 투과시켜서 그림을 그리죠. 이 EUV를 보호하는 게 펠리클이에요. 요거를 오용으로부터. 저거 EUV 전용으로 만드는 회사가 지금 FST랑 SNS텍인데 둘 다 해요. 거의 90% 이상 투과율로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왜 FST가 더 많이 올랐냐면 그 좀 더 이제 약간 고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EUV 장비. 예. 그걸 이제 하이 뭐 NA EUV라고도 좀 불리긴 하는데 그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는 아마 FST가 하는 소재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FST가 더 강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어쨌든 같은 수혜주인데 약간 거기서 좀 차이는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EUV 시장이 더 열리고 그런 기업들의 이제 수혜가 예상되다 보니까 급등을 한 거죠 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무튼 EUV 매출 성장 40%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 그러니까 EUV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까 뭐 블랭크 마스크 그 다음에 리페어 장비 기기, 뭐 파크 시스템즈가 하는 거, 그 다음에 FST 아까 SNS텍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EUV에 필요한 이 포토 레지스트 강광액이라 그러죠. 이렇게 바르는 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러니까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그거 하는 회사가 뭐 동진 세미캠도 있는 거고, 우리 다 공부했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면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수출 규제 관련해선 EUV 장비는 중국으로 못 가는 건 맞는데 좀 더 사양이 낮은 일반적인 DUV나 다른 장비는 가능하대요. 아직까지. 요것도 못 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요것까지 뭐 안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하지 말라고 좀 계속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예, 네덜란드는 아직은 뭐 미국 말을 듣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요게 하이 NA, 요 EUV에 아마 FST가 만드는 그 소재가
펠리클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기사 내용이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이 뭐 이 회사의 걸 사용하겠다 뭐 공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닌데, 어쨌든 어제 그런 기사가 나와서 펠리클 뭐 이제 국내 거 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네. 삼성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아마 국내 것도 국내 업체들로부터도 받을 거고, 이제 그런 게 결합되다 보니까 아마 어제 주가들이 폭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건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 이건 저희 그냥 생각이에요. 반도체나 기술주 실적에서 느낀 건 요게 부진하죠.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컨슈머, PC, 범용 제품이라고 그러죠. 근데 바닥은 보여요. 서버는 견조해요. 근데 상반기는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자동차형은 고성장. 자동차형이 들어가는 게 우리 배웠죠. 플립칩 BGA. 이거 어딘지 아시죠? 플립칩 BGA.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함께 배우기를 이렇게 마스터를 좀 해놓으시면 정말 이게 우리가 종목 고를 수 있는 풀이 넓어져요. 이런 걸 보면서도 DDR5는 어디고,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또 테스트 소켓 아시죠? 소켓 만드는 회사. 그리고 고성능 패키징 필요하죠. 요새 또 인공지능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요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연초 이후에 지금 가장 못난이 가 뭐예요? 자동차, 음식료, 조선, 풍력, 태양광입니다. 근데 오늘 자동차 날라갔어요. 현대차 때문에. 오랜만에 한풀이 했고, 아무튼 지금 너무 오른 걸 쫓아가지 마시고 못 오른 것 중에서 기회를 계속 포착하시면 좋겠고, 한투의 최민숙 연구원님이 일단 삼성 감산할 거냐 뭐 알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고, 근데 이분 의견은 뭐냐면 감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더 우선이랍니다. 수요 회복이. 이게 안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감산보다는 이 수요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수요 회복은 모바일부터 아마 회복될 것 같고, 다만 전반적인 수요를 책임지는 건 데이터 센터다. 그래서 서버는 이제 작년에도 성장했지만 올해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감오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그거는 몸집을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팬데믹 때 정말 많이 고용을 했거든요. 그걸 줄이는 거지 서버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별개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은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1분기에 이제 그 계약 가격이 1월달 말에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 하락 이 폭이 좀 줄어들면 본격적으로 이제 재고가 줄어든다는 신호니까 주가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수요 의구심이 해소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조만간 보일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또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그렇죠. 이렇게 팍 폭락하고 막 떨어질 땐 사고 싶지도 않고, 팔아야 될까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요새는 또 막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더 사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 쫓아갈 필요는 저도 없다. 기회는 또 주겠죠, 한 번씩.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꼭 한 번씩 급락하고면서 가요. 근데 당분간 급락이 나오기는 어렵고 강세장이 이어지겠지만 뒤늦게 주식을 쫓아가지는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건 이제 G는 풍력업체인데 미국의 풍력업체고, 요 회사가 실적이 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이렇게 2022년 2분기에 0.9까지 빠졌다가 늘어났죠. 금액 기준으로도 35. 여기가 수주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풍력회사들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미국이 육상, 해상까지 풍력 수준 늘 것 같고, 풍력 시장 계속 늘어나요. 미국이 그러니까 태양광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는 태조 이방원이 약해요. 작년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태조 이방원은 조금 상반기 쉬어가는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되는 거고, 다만 상반기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좋아요. 뭐 반도체, MLCC, 석유화학, 철강 이런 쪽이 좋은 거죠. 상반기.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나 뭐가 됐건 간에 주식은 싸게 사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즘에 풍력도 좀 많이 떨어져서 뭐 이제 가격 매력은 조금씩 이제 생겨가는 거는 같은데, 아무튼 주도주가 되긴 좀 아직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저기 경기 민감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다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풍력은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여전히 뭐 풍력 쪽은 미국이 아직 제대로 열린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시겠지만 CSN도 뭐 그렇게 좋게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비싸서 그래요. 밸류가 워낙 올랐으니까. 근데 최근에 좀 떨어져서 조금씩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구간들로 조금씩 오는 거는 같아요. 아직도 뭐 엄청 싼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풍력, 태양광 막 왕따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예요. 이게 주가가 비싸고 쌀 수는 있는데 방향이 우상향이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방향은 이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2차 전지 이제 일각에서 뭐 끝났느니 뭐 막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니죠. 왜? 미국 이제 열리지도 않았는데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납니까? 풍력도 똑같아요.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어요. 아직. 유럽 말고 미국.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도 장기적으로는 뭐 태양광 풍력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게 워낙 고밸류니까 뭐 이 주가 등락폭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망가질 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주가가 폭락할 때. 이런 기업들. 오를 때 절대 쫓아가시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미국의 이제 매출 규모가 꽤 큰 CS 윈드나 CS 베어링이 작년엔 부진했지만 올해는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CS 베어링은 특히 GE의 비중이 70%나 돼요. GE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집니다. CS 윈드는 미국에 생산 시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는 아시죠? 모노파일 기억나세요? 자회사가 모노파일. 그 해상 풍력에 이게 꽂는 거. 맨 밑에 바다에다. 그죠? 그것도 있고. 그게 아마 24년부터 이제 아마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좀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향성 명확하다. 그리고 2차 전지 내용이에요. 그 브리티시 볼트 파산 절차 도입한 거 아시죠? 노스 볼트도 제대로 못 만들고, 이게 2차 전지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되는 게요.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희 SK 온도 지금 저기 어디죠? 그 유럽에 공장 있는데 그 수율 잡느라고 막 애쓰고 있잖아요. LG 엔솔도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 지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되고요. 중국 회사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뭐 유럽에 공장 지어서 바로 만든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의견은 CATL도 유럽에 진출했지만 한국과 경쟁할 텐데 뭐 충분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유럽의 배터리 회사 지금 파산했고, 미국은 중국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한국의 점유율은 좀 더 높은 수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합치면 우리가 지지만 어쨌든 유럽과 미국을 합치면 우리가 더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유럽은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안 팔아요. 금지됩니다. 한국 업체들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왜 자꾸 보시라고 하냐면, 방향이 우상향하는 산업이면 주가가 내가 조금 물렸어도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회복이 되죠, 나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성장이 꺾여버린 거 있죠. 계속. 이제 그런데 물려버리면 정말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일단 LG엔솔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선 폴란드에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의 원자재법 가이드라인 발표되는데, 뭐냐면 유럽에 현지 공장이 있으면 더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부 완성차들은 배터리 업체들한테, 야 유럽이면, 유럽 회사면, 야 유럽에다 공장 있는 걸 소재를 좀 써라, 이럴 수 있고, 미국은 야 미국에 공장 있는 회사,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회사가 SKI 테크놀로지, 폴란드, 에코프로비엠이 헝가리, 이거 예정이고요. 일진이 스페인에 예정돼 있고, SKC가 폴란드 예정돼 있고, 동아기업이 헝가리 쪽에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안타의 고선영 연구원님이 ESS가 대용량 저장 장치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들어간
저장 용기예요. 그래서 태양광을 이렇게 발전을 해서 태양광을 이게 모아둬요. 남는 태양광을.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배터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형 배터리들이 들어가고요. 예. 근데 EU가 미국 IRA에 대응하려고 그린딜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의지를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해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들이 이제 가결이 됐는데 자금 집행은 올해부터 돼요. 그래서 모멘텀을 받을 것 같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ESS가 필요한 건 아시죠? 태양광 풍력을 발전해서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근데 이 ESS가 앞으로 많이 쓸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주택에서도 NEM 3.0이 이제 도입이 되면 이 전기를 싸게 사주거든요. 이 태양광으로 어떤 가정이 전기를 생산할 때 옛날엔 100원에 팔았다면 이제 50원밖에 안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집집마다 이 태양광 생산을 했을 때 굳이 발전소에 안 팔고 에이 그냥 내가 저장해서 쓸래. 그 저장하려면 이 장치가 필요하니까 이게 커지겠죠. 네,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제 그동안 미국 ESS 종목들의 주가가 좀 눌렸대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올라서 이게 원가잖아요. 리튬이 또 전체 설치 비용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60%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ESS 설치 비용의 60%가 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이 배터리의 또 대부분이 리튬이죠. 리튬 가격 올라가면요 ESS 주가가 빠진대요. 근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진정됐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이 설치 비용이 낮아져서 어쨌든 이제 ESS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플루언스란 기업인데 요게 수혜 같다. 그래서 이분 의견은 좀 플루언스 주목하자는 그런 의견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최대 상업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설치해주고 전력까지 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원래 좀 적자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원재료가 떨어지면 흑자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할당된 자금이 올해 집행되면 수주가 늘어나겠죠. 또 적자 우려도 완화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특히 3분기부터는 인플레 관련 계약이 수주 잔고에 잡힐 걸로 보고 있어서 본격적인 아마 수주 또 실적까지도 24년까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거 NEM 3.0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ESS한테는 되게 좋은 법이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플루언스 리튬 가격과 반대로 가는 이게 리튬 가격 올라가니까 플루언스 주가 폭락하죠. 예, 또 최근에 올라오고. 예. 근데 리튬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요. 이제 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용 올라간 거 보세요. 플루언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는 진정되면서 실적도 개선돼 비용 줄고 수준 늘고 이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배웠던 기업 중에 플루언스의 ESS 만들어주는 회사 하나 있잖아요. 어디죠? 서진 시스템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결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이걸 뭐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걸 이제 계속 저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짓는 거죠. 플루언스만 나왔죠. 여기는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가 끝났으면 이제 바로 서진 시스템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 왜 사냐? 지금 5조 원 샀는데 뭐 이유는 다 아세요. 기준금리 인상 중단, 달러 약세, 중국 리오프닝, 유럽 천연가스 급락, IT 사이클 저점 통과, 국내 신용 리스크 완화. 예. 아무튼 2월 FMC가 변수는 맞는데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외국인 주식 보주 비용은 2020년 2월 24일 날 39%였는데 31%밖에 안 돼요. 낮다. 그리고 요 스프레드가 완화되는 건요. 신용 경색이 완화되는 겁니다. 신흥국 주가 오르는 거 보세요. 그죠? 달러 꺾였고 국내 신용도 기업 어음 금리 꺾였죠. 부도 위험 꺾였고 외국인 주식 비중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60조 팔았어요. 올해 6조 샀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채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60조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그만큼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의 그 보고서인데
캐나다 중앙은행의 긴축 중단 선언 관련된 내용이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올리고요. 항상 먼저 내려요. 근데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되는 걸 거의 선언을 했고 이제 미국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거의 비슷해요. 물가 상승률도 그죠? 실업률도 거의 그냥 흡사합니다. 그냥 뭐 같은 국가처럼 움직이고 그럼 미국의 그러니까 캐나다 국채 10년물 금리가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마 후행적으로 따라갈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반기에 2%갈 수도 있어요. 지금 속도면 지금 생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유가가 너무 급등하는 것만 아니라면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의지가 아마 계속 후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긴축하겠다. 그런데 물가가 2%로 가면 피벗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2% 가면 모순되는 주장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진짜 물가가 6월에 2% 갈지 모르겠지만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GS 리테일 오늘 저희 당사의 오리나 연구원이 목표 주가 올렸고요. 일단 올린 배경은 이익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치 상회할 것 같고 4분기 편의점이 이제 날씨가 좀 우호적이어서 기존 좀 신장세를 좀 이어갔을 것 같고 12월은 좀 추워서 조금 부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전체로는 한 3.5% 정도 좀 증가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통합 앱이 출시되면서 이 비용을 좀 줄였다고 합니다. 호텔은 여전히 좋죠. 네, 리오프닝 영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사업부 있죠. 뭐 디지털이나 이런 쪽. 기타 부분 적자폭 개선이 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 신사업 부분 공격적으로 확장하다가 이거 이제 접었죠.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 스탑을 좀 했고 3분기 적자폭 축소시키며 체력을 증명을 했고요. 4분기에는 이제 프레시몰 부문 영업 손실도 이제 신선식품 쪽도 영업 손실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본업 잘 되고 호텔 잘 되고 슈퍼마켓 잘 되고 거기서 제일 안 좋았던 게 디지털 사업부인데 요 디지털 관련된 이제 그 사업들을 조금씩 정리도 하고 비용을 줄이면서 이게 비용이 이제 감소하니까 이익이 늘어나겠죠. 이커머스 쪽. 예.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60%나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밸류가 이게 뭐 워낙 좀 실적이 이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밸류 평가가 좀 어려웠는데 PBR 기준으로만 그냥 보면 밸류가 그냥 저기 바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최악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OL도 요즘에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SOL도 전 다른 거보다요. 유가가 70이 바닥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거. 이 두 가지만으로도 매력이 있는 건데 요즘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로. 근데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막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아무튼 13만 원. 근데 배당을 지금 보통 이제 이 기말 배당을 2,800원 정도 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중간 배당도 제가 주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배당 성향 30%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배당을 깔고 들어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투자할 때 많이 빠졌고 어쨌든 우량 기업이고 근데 배당을 많이 준다. 당장 안 가도. 제가 그래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도 좀 버티는 게 좋다. 온갖 악재만 나왔잖아요. 근데 기아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요.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EUV 있죠. 우선주. 그게 배당 수익률이 7% 이상 되는 거 그때 6인가 7 정도 예상했는데 오늘 배당이 나왔거든요. 결정을 했는데 뭐 일단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습니다. 중간 배당 그냥 연간 배당으로 다 합치면 중간까지.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깔고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편해요. 또 싸게 샀을 때는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배당도 항상 잘 챙겨 기왕이면 배당 받는 게 좋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제 SOL도 이제 그런 유형의 기업이죠. 근데 정제 마진 여전히 좋을 것 같고 중국의 이동 수요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설비 투자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다른 보고서에도 석유화학과 달리 정유는 이제 사양 산업으로 가요. 그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가 바뀌니까 전기차로.
그래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중국이 요즘에 석유 제품 많이 막 수출해요. 뭐 휘발유 이런 거라든가 하는 것 같은데 EU가 러시아산 제품 수입 안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일정 상쇄하는 수준 정도지 엄청 공급이 느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석유 시장은 장기적으로 전망은 당연히 안 좋고요. 화석 연료니까 주주 환원이 중요한데 외국은 에너지 기업이 주주 환원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S-오일도 그런 이제 자꾸만 주주 환원 얘기가 나오면 주가에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샤인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아마 울산에 하는 것 같은데 이 정유를 이제 석유화학 쪽으로 바꾸는 거죠. 약간 예. 그래서 화학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이익 규모를 늘릴 텐데 이게 만약 이익이 늘어난다면 주주 환원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S-오일도 이제 너무 막 그런 거보다는요 좀 고배당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이클은 타니까 항상 급락할 때 관심 가지시고 급등할 땐 보유나 그냥 관망하시면서 배당 수익률도 좀 챙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클 항상 타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신한투자의 김찬우 연구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관망만 하셔야 됩니다.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소재 이거 우리 배운 거 기억나세요? 하이케이 기억나세요? 하이케이 예, 유전체라 그러죠. 예, 이게 증착할 때 쓰이는 뭐 소재 중에 하나인데 하이케이를 왜 쓰느냐? 이 미세 공정으로 가면 이게 채널이 좁아지니까 전류가 막 이렇게 누설되죠.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조교가 차렷하면 이제 차렷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자가 얘가 이제 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일렬로. 기억나죠? 이게 하이케이 소재인데 그거 만드는 회사죠. 이게 이제 DNF랑 약간 경쟁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 회사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용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TMA라고 있어요. 주력 제품이 트리메틸 알루미늄. 요건 제가 다 찾아서 적어 놓은 겁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거예요. 국내 유일 제조사고 초민감성 물질로 다루기 굉장히 까다롭고요. 태양광이나 반도체, 하이케이 아까 이런 데 들어가요. 태양광 PERC라는 공정이 있는데 태양광판 여기 태양 전지 뒤에다가 알루미늄 방막을 넣어서 효율을 높인 겁니다. 저거 이제 많이들 사용하죠. 거기 들어가는 전구체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레이크 포함해서 4개밖에 못 만들어요. 회사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LED가 좀 안 좋아서 이 부분은 여전히 부진하고 IT용 이쪽하고 촉매 사업부도 태양전지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양광과 반도체에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데 태양광 앞으로 성장할 거고요. 그다음 반도체는 하이케이 소재 많이 쓰이겠죠. 요즘에 또 분위기 좋으니까. 그죠? 예, 근데 단가에는 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겠죠. 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그 소재를 만드니까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PER이 9배밖에 안 된대요. 근데 오늘은 올랐으니까 이제 10배 넘겠죠. 어쨌든 어제까지는 9배였다. PER이 이렇게. 굉장히 저밸류죠. 예, 그런 내용이니까 레이크 머티리얼 우리 좀 공부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수반단 차원에서 보시고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은 지금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오늘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고 목표 주가 올렸지만 좀 쉬어갈 자리는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진짜. 저점 대비 한 40% 정도 올랐으니까요. 채널 재고는 감소하고 있고 투자 줄었고 실제 재고가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중국 리오프닝 되면서. 그래서 4분기에 스마트폰과 PC 출하량 안 좋고요. 당연히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은 되게 안 좋나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고 조정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고 조정이
그러니까 삼성이나 삼성전기 같은 이런 IT 기업들 있잖아요. 실적 안 좋잖아요. 이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좋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만큼 바닥이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질 일만 남은 거거든요. 어설프게 너무 실적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적이 너무 좋을 때 너무 좋게 나오면 또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반대 현상이죠. 그리고 방향 전환을 암시하는 지표가 나왔는데 완제품 재고가 의미 있게 감소했대요. 삼성 스마트폰 재고, 중국 브랜드 완제품 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MLCC 삼성전기만 이걸 보면 안 돼요. 저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 뭐예요? 이 업체들이 이제 재고를 다시 싹 했죠. 왜? 중국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또 신규로 나오고 중국 소비 늘 거고 재고 다시 쌓아야죠. 그러면 부품 발주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MLCC, 반도체, 카메라 모듈 이런 회사들도 이제 앞으로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죠? 네. MLCC 모두 또 이런 설비 투자 재고를 또 감산해서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공급의 보수적 대응, 수요는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고, 예, 그래서 올해는 중국 수요 부진도 해소될 거고, 연간 이익은 하락하겠지만 분기별로는 어쨌든 이제 상승 전환할 것 같고, 현재 주가는 이제 이미 바닥 멀티플을 반영했다. PER을. 3월 이후로 중국 스마트폰은 확실히 좀 전환되면 주가는 조금 더 프리미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요 이익에 좀 선행해요. 3개월 정도. 예. 주가가 먼저 오르죠. 실적은 망가지는. 여기 실적 망가지잖아요. 왜? 미리 선행하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좀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은 해주세요. 아직은 좀 갈 길이 남아 있는데 조금 오른 게 좀 부담이다. 그래서 좀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테슬라 실적 발표했는데 1월에 사상 최대 수준 주문을 받고 있고요. 생산량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비용도 줄이고 있고 자율주행 요것도 많이 쓰나 봐요. 40만 명. 4680 원통형 배터리 있죠. 요거를 이제 생산을 늘리는 것 같아요.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늘리면 우리나라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있죠. 좋겠죠. 대표적인 게 LG엔솔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급등했고. 원통형 배터리 기억나세요 혹시? 어떤 회사인지? 뭐 요걸 좀 떠올리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 알루미늄 관련해 가지고 그 원통형 그 약간 이제 껍데기라 그러나요? 그거 하는 회사가 그 TCC 스틸 기억나시죠? 예. 그거랑 이제 2차 전지 테이프 이게 고정하는 거죠. 그게 테이펙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밸류 체인을 좀 알아두면 이제 아직 2차 전지 안 했는데 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알아두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딱 적용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늘린다. 그러면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에너지 쪽도 계속 성장률이 높다. 마진율은 좀 가격 인하 때문에 충격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180만 대 정도 이제 아마 판매를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200만 대까지도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 엄청난 거죠. 5년 후 경쟁자는 현대였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대는 아니고 그냥 경쟁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굳이 꼽으면 중국이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경쟁하니까요. 중국에서는 테슬라밖에 없죠. 중국하고는 중국 업체들하고 이제 테슬라 경쟁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선 이제 기자재 업체 6곳 탐방 갔다 온 자료예요. 그래서 수주 산업 특성상 수주가 쌓이면 추가 수주 위한 가격 협상 경쟁에 있어서 수주 받는 기업은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수주는 좀 받아놓고 올해도 수주가 늘어날 거는 같은데 지금 글로벌 조선소 전체 수주 잔고가 3.5년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별해서 받는 거죠. 그리고 싸게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주 잔고가 늘어나서 조선사들이 배를 만들면 매출을 인식하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태광, 성강밴드 같은 피팅이 먼저 잡히고요. 세진중공, 오리엔탈 전공은 이제 가판 같은 거 있죠. 배. 한국카본은 거기 들어가 LNG 본행제. LNG 단열재죠. 열이 못 들어가게. 그 대양전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조명 같은 거 있죠. 배.
이런 순서대로 매출을 인식한다. 아무튼 이제 한국 조선소 합산 수주 잔고가 한 37.500만 CGT라고 하는데 이게 2020년 10월 초에 이제 1,900만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94%나 증가했는데 중국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조선사들 경쟁력 향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수주를 많이 해놨으면 기자재 업체들 좋아지는 거죠. 첫 번째가 한국카본이고 LNG 본행제 아시죠? LNG는 162도로 얼려야 되니까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열이 못 들어가게 보냉, 그 냉기를 이제 보존하는 거죠. 단열재라고도 하죠. 이게 아마 거의 1조 원의 수주가 이제 육박을 했고요. 23년도에도 5천억 넘어서는 사상 최대 매출에 달성할 것 같고 연간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 이상. 그러니까 작년까지 LNG선 수주를 많이 했다면 올해는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주요 소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선 발주가 뭐 지금 카타르, 모잠비크, 미국, 호주 등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LNG 인프라 관련주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세아제강 지주도 있지만 한국카본도 뭐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거죠. 한국카본, 성강밴드. 그래서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근데 요새 좀 안 좋았죠. 이게 한국카본 이제 그 밸류인데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이제 허리만 깨지면 진짜 매력 있죠. 근데 지금 허리가 1.04배거든요. 지금 왔어요, 사실 허리까지. 올해 예상 BPS 기준으로 허리까지 이미 왔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이제는 매력 있는 가격까지는 왔어요. 밸류에이션상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조선주 사람들이 관심이 왜 없냐면 올해 수주 주는데 이거 뭐하러 해? 이 느낌이에요. 근데 올해는 실적을 보셔야죠.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강은 뭐 아시겠지만 피팅 회사고 작년에 좋았죠. 수주도 늘어났고 탐방했더니 여러 가지 또 장비들을 많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설치 같은 걸. 그리고 24년 설비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장 환경이 좀 괜찮아서 좀 시설 투자를 좀 앞당겨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수출 비중이 높고요. 아시아가 높은데 중동 비중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성강밴드는 우리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매력이 있었죠. 그리고 석유화학 비중이 80, 전년 대비 80%까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재질별로는 이제 스테인리스가 왜 중요하냐면 피팅이 뭐예요? 이렇게 관 이음새인데 여기다가 뭐 액체 같은 거 해주죠. 그래서 LNG를 이쪽을 통과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과시킬 때 피팅은 그 파이프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는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요, 파이프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곡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방향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중간에 이음새 피팅을 해야죠. 근데 그 피팅도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야죠. 그걸 하는 회사가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좀 성광밴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본보다 이제 스테인리스 비중이 늘어난다. 스테인리스가 있어야 그 162도를 견뎌내는 거예요, 영하. 그래서 그걸 쓰는 겁니다. 북미 비중이 무려 70%. 북미에서 LNG 인프라 투자한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항상 성광밴드죠.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에도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쪽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고, 세진중공업은 이제 플랜트랑 이제 그 갑판이나 아니면 LPG 연료 탱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 매출은 아마 좀 정체될 것 같은데 작년 1분기에 이제 건설 쪽에 관련된 플랜트 매출이 올해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선 쪽에 집중할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플랜트 있죠. 저 건설 쪽에 들어가는 게 수익성이 별로 안 좋대요. 조선 기자재 분야에 집중할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에 거의 수주를 받아요. 현중과 현대미포가 잘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이쪽도 지금 매출 증가율이 높으니까 괜찮고, SO일 아까 기억나시죠? 샤인 프로젝트, 그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건데 여기에 아마 이 세진중공업이 또 납품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대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저거는 그냥 일단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좀 집중할 거는 해상풍력 쪽 상부 구조물 제작에 좀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1등 덴마크의 베스타스라는 풍력 회사가 한국에 옵니다. 3천억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과 함께 한국의 동반 파트너를 찾을 텐데 그러면 세진중공업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대양전기 기업 공업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 있죠, 배에 들어가는 그건데 그게 비싸요. LNG선은. 예. 그래서 방열 방폭 기능을 갖춘 조명 이런 게 필요한데 일반 상선은 조명 등 기구가 척당 수천만 원대인데 LNG선에 들어가는 거는 척당 수억 원이에요. 레벨이 다르죠. 컨테이너선도 척당 억 원대.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일반 상선과 LNG 컨테이너선을 약간 분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21년도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엄청났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일부 반영도 됐겠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송도 공장을 좀 2년 만에 다시 방문했나 봅니다. 근데 지금 1라인은 있는데 2라인을 지금 생산까지 더하면 총 400만 개의 자동차용 센서를 생산할 수 있대요.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신규 사업 영역으로는 자동차 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명을 만들어요. 배에 들어가는 그거 말고 자동차 센서까지도 지금 최근에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핵심은 자동차 센서도 중요하지만 조명입니다. 조명. 배에 들어가는 요게 그러니까 배 수주가 많이 발생해야 요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올해는 실적도 좋아진다. 보시고 오리엔탈 전공이 이제 마지막 기업인데 크레인, 갑판기계, 인명구조용 보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갑판에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에 제일 많이 납품하고 현대중공업그룹에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 같고 사실 이 회사 굉장히 이제 그 좀 어려움이 일부 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어쨌든 이제 수주도 상향 추세를 좀 보일 것 같고 매출도 증가해서 좋아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살아남은 이제 동종 그 경쟁사들도 조선 기자재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걸 탈피하고 경쟁사도 도태되는데 이 기업은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매를 좀 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투자 전략은 한국카본을 제일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타픽은 한국카본에 대한 비중 확대를 좀 공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LNG 본행제 신규 수주가 공시된 내용들만 봐도 1조 원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카본이 일단 LNG 관련된 모멘텀으로 가장 좋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 내용이고 그리고 대양전기랑 오리엔탈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카본은 뭐 밸류도 괜찮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 3사 합산 수주가 3.5년치 최고 수준이고요. 한국이 확실히 좀 수주가 최근에 가파르게 늘어나죠. 그 다음 한국카본 연도별 매출액하고 본행제 수주 잔고 이게 핵심입니다. 본행제 수주. 이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아요. 1.7조 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작년 3분기 좋았다가 좀 빠졌지만 절대 레벨은 높아요. 태광 매출액 영업이익률. 성강밴드. 그죠? 영업이익률. 요거 이제 세진중공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로 조선 쪽에 많이 하고요. 이런 화물창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주고 있죠. 예. 선박 블록 그리고 분기별 매출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는 좀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죠. 대양전기공업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오리엔탈 전공이 만든 선박 크레인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도 매출액과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수주 잔고도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근데 6개나 되니까 그 중에서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 보고서인데 그냥 그래프만 따왔는데 유럽 증시가 요새 좋잖아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럽이 왜 좋을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갑니다. 파란색. 독보적이죠. 한국은 망가져요. 한국은 근데 항상 먼저 빠지니까요. 근데 유럽은 지금 경기 모멘텀, 국가별 이 전망치가
계속 우상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유럽 증시의 회복은 좀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유럽이 또 살아나면 어쨌든 환율에도 긍정적이에요.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 경기 소비재가 많이 팔렸죠. 커뮤니케이션, IT. 그죠? 필수 소비재는 경기 방어 이쪽보다는 지금 유럽도요 경기 민감주에 베팅하는 거예요. 경기 민감에. 그리고 유진투자 코스닥 벤처팀에서 GM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원통형 배터리 GM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사공장에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한테 호재가 되죠. LG랑 안 하면 누구랑 할까요? 삼성, 그 어디죠? 파나소닉. 예. 어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기자재 회사들 있잖아요. 원통형 쪽에 그런 회사들은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 밸류체인들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공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실적하고 오늘은 잠깐만 여기 실적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멀티캠퍼스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육회사입니다. 교육회사인데 이 회사가 잠시만요.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예, 이거 잘못했네. 그래서 일단 실적 상승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글자를 잘못 만져가지고 됐고 그리고 현대차가 119% 이익 증가했고 그러니까 뭐 시장 예상보다 좋았어요. 10.8% 더 잘 나왔고 뭐 퍼도 워낙 낮죠. 근데 오늘 이제 배당 주주 환원이 좀 나와서 좋았고 에코프로 HN 아시죠? 이 기업이 199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는데 무려 250%나 이익이 증가했어요. PER도 12.7배. 에코프로 HN도 재작년에 화려했다고 막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나무랄 데 없어요. 계속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오늘 좀 잘 나왔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그리고 기업은 뭐 멀티캠퍼스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직접 한번 꼭 찾아보세요. 네, 그게 다 여러분의 공부죠, 공부. 직접 해보셔야 돼요. 사업 보고서도 보시고.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에코프로 HN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촉매 뭐죠? 약간 환경주죠. 예, 친환경 관련주죠. 예. 실적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공시가 오늘 좀 있었는데 현대차가 좀 많습니다. 뭐냐면 여기도 이제 적어놨지만 자기 주식 소각 1% 이런 게 매입이 아니라 소각한대요. 이런 게 많아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기말 배당을 이렇게 주는데 현대차 기준으로 중간 배당까지 다 포함하면 4.1 나오고요. 여기 우선주가 8.7까지 나와요. 굉장하죠. 그래서 현대차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우선주 투자도 되게 매력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설비 투자 오늘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CS 윈드가 공급 계약 이제 덴마크 베스타스 쪽에 미국 법인입니다. 여기다가 풍력 윈드 타워 이렇게 공급이 있었고 삼성 SDS도 배당 성향을 25였는데 30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S도 이런 이제 공시들이 떴으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 급등했고요. 오늘 완전히 그냥 급등해 버렸어요. 깜짝 급등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정말 화끈합니다. 이번 달에만 얼마 올렸냐면 10% 넘게 올랐어요. 이제 2,500도 뚫을 기세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2,500만 가면 미끄러졌는데 이번에 안착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주식 투자 왜 어렵냐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런 데서 잘 팔았어. 여기서 파시면 잘 파신 거잖아요. 이런 데서 타이밍 맞게. 야, 나 여기서 좀 팔고 올랐을 때 줄이고 내릴 때 다시 사야죠.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릴 때 못 산다니까요. 못 사요. 예,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저도 사실 그 요런 데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야, 여기서 좀 아니면 여기서 저감해서 뭐 그런 트레이딩 낫지 않냐 이게 언급은 드리는데 이 막상 하면요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무슨 말씀이 하고 싶냐면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기업은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트레이딩을 하기로 맘먹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스토리나 이걸 보고 나는 좀 꾸준히 들고 간다. 어느 레벨까지 내가 원하는 데까지. 그러면은 사고 파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파는 순간 밑에서 못 잡아요, 진짜. 진짜 대부분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뭐 트레이딩을 내가 일부러 하는 기업이면 뭐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고 그건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시장이라든가 어떤 기업을 내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좀 보는 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말로는 쉽지만. 그래서 주식도 똑같아요. 여기서 파신 분이 여기서 못 잡아요. 왜냐면 자꾸만 이제 더 밑이 보이거든요. 그럼 오르면 오른다고 또 못 사요. 내리면 내린다고 못 사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내리면 내려서 못 사고요. 오르면 올라서 못 사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서 파신 분은요 주식 못 삽니다. 웬만한 분들 대부분 올라가니까. 여기만 해도 2,000 깨질 것 같았잖아요. 그러면 에이 이제 2,400 돌파 못했으니까 또 내려오겠지.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또.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꼭 들고 가셔야 돼요. 다 팔면 안 돼요. 아무리 폭락장이 와도 일정 비중은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다 줄일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현실적인 거죠. 왜? 못 사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내려가도 못 사고 올라가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이제 올랐거나 약간 이 정도면 좀 됐다 싶을 때 약간 줄이는 건 괜찮아요. 뭐 한 20-30%, 뭐 아니면 절반 정도 뭐 그런 건 괜찮겠지만 다 파는 건 되게 어려운 거죠. 예. 우리가 주식시장 떠날 거 아닌 이상. 아무튼 저도 제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저도 뭐 1월달에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제 저희 당사 의견도 상고하고라서 저도 마찬가지고 상고하고 쪽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하고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상반기는 좋게는 보고 있지만 1월에 이렇게 가려고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시장 모두가 예상한 거랑 반대로 가는 게 주식시장 습성인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비관적이었잖아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많이 올라서 다행이고 예, 오늘 뭐 오른 주역은 누가 뭐래도 외국인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사고 있고요. 8천억 샀고 전기전자를 그냥 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3,800억 예, 엄청나게 샀고 운수창고 통신주 빼고는 다 샀습니다. 골고루 또 사고 있고요. 섹터로는 오늘 그 2차전지 쪽 좋았죠. 비금속 광물, 포스코 케미칼. 예. 요새 급락했다가 한 방에 가요. 올라간 이유는 이제 하이니켈 있죠. 니켈이 많이 들어간 그 양극재를 이제 한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호재로 작용했고 오늘은 자동차의 날이었습니다. 화신, 기아, SL, 현대차 다 쌌잖아요. 그동안. 아시겠죠? 얼마나 안 갔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풀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현대차가 워낙 뭐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주가는 싼데 그게 됐고 또 전기전자도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섹터로는 오늘 도시가스 회사들은 글쎄요 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예.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자동차였고요. 자동차 2차 전지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LG엔솔도 이제 내일 보호에서 나오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올려버립니다.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도 이제 오랜만에 오늘 괜찮았어요. 폐배터리는요 좀 비싸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폐배터리는 고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 소재는 부족하거든요. 계속 공급이 가면 갈수록. 예,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관찰은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오르는 날 하지 마시고 또 요새 엄청 빠졌잖아요. 또 한 번에 이제 출렁거림이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좋았어요. 예. 그리고
항공기 부품, 뭐 광고주, 항공기 부품 오늘 방산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차도 오늘 좋았네요. 현대로템이 많이 올랐군요. 현대로템 때문에 좋았고, 철강주 이제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조선기자재도 이제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아까 그 보고서형인가요? 그전에 한국카본이 5%나 오늘 주가가 좀 이렇게 오르면 좀 기다리세요. 아시죠? 내용은 좋아도 조금 기다렸다가 또 슬금슬금. 왜냐하면 태조 이방호는 상반기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분명히 흔들거림이 있을 텐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반기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죠. 자동차 부품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현대모비스 빼고는 진짜 웬만한 차 부품주는 다 급락했죠. 니켈 관련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LG화학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IT 대표주 다 괜찮았고, 폴더블 폰 관련주도 좋았던 것 같고요. LG화학, 그리고 테이펙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원통형,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은행주 여전히 좋고, 인터넷 대표주 풍력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예, CS 베어링, 세아제강 지주도 풍력에 세아제강 지주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오를 때는 제발 좀 관망해 주시고, 예, 좀 주주분들한테 죄송한데 많이 빠지면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이 빠지면 또 주주분들이 화내시겠네요. 근데 좀 이렇게 팍 싸지면 예,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예, 미용기기 좋았고 뭐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유 뭐 좋았고, 근데 안 좋은 거는 이제 챗 GPT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아직 이걸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죠. 챗 GPT 수혜주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진짜 수혜주. 왜냐하면 반도체 연결이 직접 돼 있으니까 돈도 벌고 있고 서버 투자 늘어나겠죠. 그리고 임플란트는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제일 뜨거웠죠. 근데 오늘은 좀 쉬어갔고요. 생보사, 여행, 항공 이쪽도 너무 많이 올랐었죠. 엔터도 너무 좋은데 다 노출됐죠. 그래서 좀 쉬어갔습니다. 요새는 CJ ENM이 요즘에 좀 괜찮아요.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이브랑 영화, 해운주 좀 빠지고 있고, 약간 밀렸고, 약간 반도체 소부장도 일부, 오늘은 좀 장비 회사 중에 일부는 좀 빠졌어요. FST는 오늘도 강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EUV 펠리칼 이쪽에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여기 뭐 약간 자동화 관련주들 있죠. 이쪽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요 정도로 좀 업종은 봐드리고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이제 마무리 해드리면, 오늘 아무튼 뭐 급등장이라 지수가 40포인트나 올랐으니까요. 다 올랐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빠졌고, 전기는 좀 그전에 많이 올라서 중국 소비주 빠졌고요. 삼성화재 이것도 역시 그동안 좀 보험주 많이도 올랐죠. 그 다음에 방어주인 통신주는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좀 쉬는 것 같고. 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도 워낙 많이 올랐고요. 단기간에. LG노텍은 예상보다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FNF 다 중국 소비, 뭐 약간의 보험주, 일부 바이오, 예, 이쪽이 좀 MLCC 이런 것들이 조금 오늘은 빠진 것 같습니다. 오리온도 중국 소비주죠. 지금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표현이 그런데 오늘 조선주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못난이가 요즘에 좀 못 간 게 음식료 같아요. 그죠? 예. 그나마 이제 제일 못 간 건 좀 그런 것 같고, 타이어도 많이 못 올랐고 오늘 좀 올랐고요. 거의 뭐 다 올랐습니다. 예. 한솔케미칼은 조금 부진했고, 두산도 좀 부진했고, 두산은 참 안 가더라고요. 레인보우랑 이제 똑같은 그 로봇 회사인데 되게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레인보우는 오늘은 급락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꼭 조심하셔야 돼요. 롯데정밀도 회복되고 DLNC도 회복되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좀 설명해드리고, 아무튼 오늘은 시장도 분위기도 괜찮았고, 이 분위기가 이제 내일은 쉽겠죠. 내일까지 급등은 어렵고, 내일부터는 좀 완만하게 좀 점진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종목 장세 생각하시면서
시장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함께 배우기 올릴 텐데, 이번 주에는 그 요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2월 달 되면 보통 지금도 시작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30% 이상 지금 변동을 하죠. 위로든 아래로든. 그럼 공시를 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공시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30% 변동해서 높아진 거는 성장한 기업이잖아요. 안 좋은 환경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어떻게 보는지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때 한 분이 이제 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DC형 퇴직연금 ETF 뭐 투자하면 좋냐. 그래서 고배당주 ETF가 있긴 있어요. 저는 제가 펀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몇 고배당 펀드, 여러분도 뭐 그 유명한 고배당 펀드들 있죠. 저도 그런데 좀 일단 펀드 퇴직연금 가입을 좀 해놨는데 ETF도 제가 한번 소개를 짧게 좀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거랑 또 한 분이 텔레그램에 그러니까 뉴스를 어떻게 보냐, 실시간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저도 빨리 보는 건 아니고 좀 한참 있다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텔레그램을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이 뉴스 이렇게 해주시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것만 몇 개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짧게 해서 이번엔 3개 정도 주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전지는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좋은 저녁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